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착한데 깍듯이 존중받는 사람들의 특성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은 순해 보이는데 왠지 조심스러운 사람 있죠. 나이가 어려도 그래요. 후배라도 만만치 않은 친구가 어느 조직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막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는 치는데 그런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겁먹거나 이제 긴장하진 않죠? 또 시작이다. 속으로 우습게 하는 그런 선배들도 있어요. 겉으로는 매너 있고 싫은 소리 잘 못해도 굉장히 그래서 유해 보이는데 왠지 어려운 선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조직 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성향인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제 가능한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이제 노력해야 이 피곤한 조직 생활, 너무 힘드시죠? 그런 인간관계, 이런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너 있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남들이 함부로 못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전략,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착한데 대단히 만만치도 않고 존중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피드백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리더들의 핵심 역량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이제 리더십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제 그 피드백이고, 여기에 대한 학습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리더가 직원들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기 주도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너 있고 이제 착해도 왠지 앞에서는 좀 이렇게 긴장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런 특성이 피드백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피드백을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칭찬과 비난은 그냥 이제 참고사항인 거죠. 나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왜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제 농담처럼 왜 얘기하잖아요. 막 어디다 대고 평가질이야, 막 이러고. 이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막 웃는데 사실 맞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칭찬받으면 이제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어요. 보통 이제 직장 상사한테 칭찬받으면 더 칭찬받기 위해서 이제 신경 쓰죠. 또 그런데 직장 상사한테 비난받으면 그 비난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죠,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심해지면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스하게 좋은 사람, 그러나 만만치 않은 사람은 타인의 말에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진심 어린 칭찬에는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고 이제 감사를 표하면 돼요. 근데 의도가 들어간 칭찬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후배들이 이제 선배가 막 얘기하는, 김 부장하고 다들 이제 맥주 마시는 자리에서 김 부장이 막 아재 개그 날리면 막 진짜 막 박수 박장대소 하면서 막 웃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막 그러면 김 부장은 이제 자기가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예의상 그렇게 웃어주는 거죠. 이거 모르고 이제 뭐 한 번 한 얘기 2번, 3번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주 사람 우스워질 수 있어요. 자, 거래처 사장이 또, 어쩜 그렇게 멋지세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김 부장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그게 이제 정말 진짜인 줄 알고 휘둘린다는 얘기죠. 왜 그런 이야기를 저 사람이 지금 하는지, 그리고 그 인사치레로 하는지, 그런 거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후배도 선배의 칭찬에 너무 목을 매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게 안 좋은가 하면, 그렇게 칭찬을 더 이상 안 하면 실망하고, 거기다가 또 질책까지 당하게 되면 아주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장기전으로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걸로 자기 에너지 소모하는 거, 대단히 이제 본인을 취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칭찬 말고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고칠 만한 부분이면, 예를 들어서 회의 끝나고 나니까 팀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김 과장은 다른 동료가 발표할 때 중간에 말을 딱 끊고 들어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2번이나 그랬잖아요. 흐름이 끊기고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라고 팀장이 얘기해 줬어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남의 말을 이렇게 딱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깨닫고, 아이고, 그런 습관이 제가 있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치는 거. 이게 피드백을 잘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니까 만만히 보는 거야, 직원들을. 이러면서 피드백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배는 대단히 불친절하고 굉장히 그 서비스 마인드가 없는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친절함에 대해서. 그러면 그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될까 말까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내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 판단이 아니면 냉정하게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피드백은 받는 사람한테 수용하든 거부하든 그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에게 받는 칭찬이나 어떤 비난은 참고하는 정도, 언제나 기준은 나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감정 컨트롤에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유한 사람이고 굉장히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도 그 사람들한테 존중받기 위해서는 감정 컨트롤에 능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쉽게 여러분 감정 드러내는 편이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기분이 나빠지면 목소리, 얼굴에 이게 다 이게 쫙 나타난단 말이에요. 덜 성숙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사람들의 기본,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죠. 급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쉽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만약에 표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열받아도 감정 컨트롤이 가능하면요, 판단과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기분 때문에 이제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감정 컨트롤에 약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자, 오늘부터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보자. 이렇게 컨트롤하자. 다시 한번 마음먹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세 번째, 선긋기에 강합니다. 선배 중에 이 선긋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후배가 이제 보고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요. 왜?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잠깐 서서, 그러니까 막 한참 동안 보고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냥 컨펌만 잠깐 받으려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서서 이 사람은 얘기하고 금방 이제 갈 거니까 굳이 내가 뭐 앉으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는 앉은 상태에서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배는 단 두 마디가 오고 가는 그런 후배와의 어떤 대화에서도 반드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매너가 출중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 선배를 보고. 그리고 되게 사람이 순해요. 근데 그 선배가 잘하는 게 선긋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순해 보이고 매너가 좋고 이러니까 후배들이 이제 먹히겠다 싶으니까 이제 떼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팀장 시절에 그 잘 따르던 다른 팀 후배들이 이제 그 선배 밑에 있는 과장한테 뭔가 말해서 이제 안 먹히니까, 깐깐해서 안 먹히니까 바로 직접 이제 그 팀장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온화하던 그분이 그야말로 얼굴에 딱 정색.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여럿이 불편해집니다. 얘기해주고 오해가 생기게 하지 마십시오. 뭐 김 과장하고 협의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랬어요. 자기 팀 직원이 이제 초상이 나잖아요. 이제 상당하면 매일 이제 3일 내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직원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뭔가 실수하면 너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좀 봐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도 너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매정하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긋기가 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배를 케어해야 되는 대목하고 정확히 질책해야 되는 부분을 개인적인 감정 없이 너무 정확하게 해내는 거죠. 이런 분은 이제 굉장히 점잖고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다들 생각하면서도 직원들이 절대로 아이고 저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선긋기가 우리한테도 이제 일상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상황에서 공사 구분하고 자기가 이제 힘을 써야 할 때와 힘을 뺄 때를 잘 아는 거. 그러니까 선긋기만 지혜롭게 잘해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소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